우리 몸을 지휘하는 공복의 힘은 간헐적 단식은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 단지 쌀을 베기 위한 목적의 민간 여부 정도로 치부되었지만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공복 상태가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단식이 주는 공복의 효과. 단식이 가져다주는 공복의 이점들 가운데서 다이어터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체중 감소 효과다. 음식을 먹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일어난다. 또 일정 시간 단식 후에 식사를 하더라도 잉여 영양소들이 근육과 간에 저장되거나 신체를 회복하는 데 주로 쓰이고 소량만 체지방으로 저장된다는 이점이 있다. 혈당 관리도 공복의 중요한 이점 중의 하나다. 음식을 먹지 않는 동안에 당연히 혈당이 안정되기 때문에 인슐린 정성이 개선이 된다. 공복은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다. 활성산소와 세포 내에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화기능 개선도 공복의 효과 중의 하나다. 많이 먹든 조금 먹든 먹는 행위는 씹고 분해하고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장기들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루 3끼를 2끼로 줄인다고 생각해보자. 한 끼가 줄어드는 만큼 소화기관은 쉬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는 소화기능 개선으로 이어진다. 특히 주목할 개념이 자기포식이다. 자가포식은 노후되었거나 망가진 세포 속 단백질을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만드는 과정인데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러야 가동이 된다. 그래야 일정 정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간헐적 단식이든 구도 단식이든 36시간 단식이든 간에 공복 상태가 이어져서 생존을 위해서 영양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몸 이곳저곳에서 망가진 세포를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굶는다가 아니라 공복에 이점을 드린다는 마음을 갖자. 간헐적 단식은 내 몸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공복 규칙을 정해주는 것이다. 2끼를 먹는 동안에 충분히 단식과 기한은 다르다. 공복 상태가 일정 시간 유지되는 현상은 같지만은 굶는 것과는 단식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갈리는 데 놀랍게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기와 단식의 차이는 우리 몸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에 좌우된다. 계획적인 단식은 일정 공복 시간 뒤에 영양분을 섭취하는 시간이 따른다. 그렇게 약속된 단식 시간 동안에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더라도 오토파지로 재생산 에너지를 만들고 체지방을 태워 정상적인 대사를 유지한다. 하지만 단순히 굶기만 하면 우리 몸은 언제 영양소를 섭취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를 기하 상태로 인식해서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할 때처럼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대사를 낮추고 절전 모드에 돌입한다. 가끔 며칠씩이나 굶었는데 살이 하나도 안 빠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양 소비 주건 없이 굶기만 하다 보니 최소한의 대사 활동만 유지할 뿐 체지방을 태워서 쓰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굶은 뒤에는 조금만 음식을 먹어도 기를 쓰고 저장만 하게 된다. 이 역시도 규칙적인 공복 직후에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영양소 처리와 정반대의 모습이다. 마라톤을 알아보는 단식 효과는 공복 상태일 때 체지방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는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는 운동이 마라톤이다. 마라토너들은 42.195km라는 엄청난 거리를 2~3시간 동안에 쉬지 않고 달린다. 그것도 일반인들이 조금 빠르게 뛴다고 할 정도의 속도로 말이다. 달리기 초반에는 운동하기 전에 먹은 음식이나 근육 속에 저장된 글루코겐을 에너지로 사용한다. 그러다가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이때부터 체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쓴다. 단식으로 인한 공복 상태와 똑같은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라톤이 급격한 에너지 소모를 일으켜서 단시간에 체지방을 태운다면 계획적인 단식은 주기적인 공복을 반복함으로써 체지방을 활활 태우는 몸을 만들어준다. 글루코겐은 동물과 인간의 몸에서 주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 다당류이다. 글루코겐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하나의 형태로 포도당 공급이 과잉일 때 저장했다가 에너지로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간헐적 단식의 놀라운 효과는 내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것은 마음껏 먹으면서도 체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지만 간헐적 단식을 전도하게 된 이유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숙면. 고강도 다이어트를 할 때는 하루 종일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고 밤에는 허기가 져서 잠들기 어려웠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서 배가 고프니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가난할 당시 의회 한 끼를 먹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니 에너지가 넘쳐 공복감을 거의 느끼지 못했고 밤에도 배고픔 없이 잠을 올 수가 있었다. 어느 날 저절로 불면증이 사라졌다. 근육통 내에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근육통을 달고 살게 된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하면 몸이 쉴 수 있는 공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시간에 자가 치료도 되니 근육통이 사라졌다. 스트레스 해소. 저녁 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던 시절에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 짜증이 많이 나고 늘 예민했다. 모임이 있을 때는 특히나 더 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 이후에는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스트레스와 영영 이별했다. 수많은 건강 음식 중에서 뭘 먹을지 골라야 한다는 행복한 고민이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다. 눈 건강 증진. 40대가 되면서 피로하면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이 생겼고 노안 증세도 시작되었는데 그런 증상들이 사라졌다.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고 케톤 대사가 잘 되면 눈 건강도 많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다. 탈모 개선. 탈모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서 탈모 증상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다. 탈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다이어트로 인한 무리한 절식에서 오는 영양 결핍이 주범인 경우가 많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근에도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건강한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디톡스 효과. 간헐적 단식으로 자가 포식이 일어나면 우리 몸의 불필요한 찌꺼기 세포나 종양 세포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 예방, 면역력 강화, 암 예방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공복 중에서 우리 몸은 스스로 정수를 하는 디톡스 시간을 갖는 것이다. 간헐적 단식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단식의 종류는 약 2만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10년간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고 화제성 높은 단식 방법은 단연 간헐적인 단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간헐적 단식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14년 S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였다. 내게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묻는 질문이 빗발쳤던 것도 이 다큐멘터리 방송 직후였다. 당시의 방송 내용 중에서 8시간에 걸쳐서 2끼를 먹고 나머지 16시간은 음식을 먹지 않는 16대 8 단식, 일주일 중에서 5시간을 식사를 하고 이틀은 음식을 먹지 않는 5대 2 단식이 특히 주목받았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는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나며 여인들의 몸 관리를 위해서 즐겨 하는 단식 고기는 사실까지 소개되어서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였다. 간헐적인 단식을 하는 방법에는 이와게도 하루 한 끼만 먹고 나머지 23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23대 1 단식도 있는데 아무래도 하루 3끼를 먹다가 한 끼로 줄이기는 쉽지가 않기에 16대 8 단식이 가장 인기가 높다. 16대 8 단식을 하는 방법은 대개 2끼를 먹고 한 끼를 줄이는 것인데 아침 식사를 거르나 저녁 식사를 거르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낮 12시에서 1시에 점심을, 오후 8시에서 9시에 저녁을 먹는다. 다음날 낮 12시까지 공복을 유지한다. 저녁을 든든히 먹고 양질의 수면을 취하면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것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하는 방법이다. 원래 아침을 먹던 사람의 경우에만 시간만 잘 지키면 원래 식습관대로 하루 2끼를 먹는 셈이어서 단식을 한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으므로 여건이 허락되는 한 가장 성공률이 높은 단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16대 8 저녁 식사 거르기. 오전 6시, 8시에 아침을, 오후 2, 4시에 점심을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을 유지한다. 늦은 점심을 든든히 먹으면 저녁을 건너뛰기가 어렵지 않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즐겁게 아침 식사를 하면 된다. 끼니를 그런다는 부담감이 적다는 점 때문에 16대 8 단식을 가장 선호하지만 간헐적 단식 중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24시간 단식, 즉 1일 1식이라고 한다. 단식으로 감소하는 인슐린 중에서 70%가 24시간 안에 감소되며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지방산도 단식 시작 후에 18에서 24시간 사이에 가장 많이 늘기 때문이다. 이제는 간헐적 단식은 먹는 시간과 단식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감량의 효과는 뛰어나고 건강증진 효과도 있는 이 멋진 다이어트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없다.
평소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라면 처음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단식 프로그램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한 끼 정도를 걸러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크게 힘든 일이 없으니 한 끼 단식에 도전해볼까? 요 며칠 너무 과시간 같으니 며칠만 아침 식사를 걸러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복의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본격적인 단식에 돌입할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운동을 시작할 때 준비운동을 하듯이 단식에도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격일 단식, 등등 단식. 간헐적 단식만 유지하면 아무 것이나 먹어도 괜찮다고? 간헐적 단식을 공복 시간만 잘 지키면 피자든 떡고기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단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크게 오해하는 것이다.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아무 것이나 먹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아무거나 막 먹는 목적이 아니라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것이 목적이라면 말이다. 16대 8 간헐적인 단식을 하면서 기준한 8시간 동안에 영양가 없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만 먹는다면 결국은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 몸의 공복을 이쑤시개로 인식하려면 충분한 에너지원이 미리 공급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함을 느끼게 대사를 낮춰서 생존에만 에너지를 쓸 것이다. 나 역시 간헐적 단식 초기에 기존 다이어트 식단에서 벗어난 해방감에 가리지 않고 막 먹었던 경험이 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자 몸은 곧 반응을 보였다. 체중도 늘었고 컨디션도 간헐적 단식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좋지 않은 것이 느껴졌다. 공부 시간을 더 늘려서 24시간, 36시간 단식도 해보았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그런 시기에 운 좋게도 지방의 노명 3부작을 만났고 그 다큐멘터리 제작에 자문을 한 이용훈 원장을 만났다. 그리고 이 만남으로 나의 다이어트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탄수화물만 줄이면 무엇이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주장은 처음에 듣기에는 어딘지 미심쩍어 보였지만 서구에서는 20년 이상 이 식단을 각광을 받아왔으며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살도 빼고 건강도 회복한 이용훈 원장의 사례가 무엇보다도 내게 다가왔다. 다큐멘터리 내용이 놀라웠고 어느 정도 타당하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오랫동안의 지방이 혈관을 막는다 심장병을 유발한다는 부정적인 정보만 들어왔기에 이것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의사인 자신이 크게 효과를 보았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도 충분히 확인했다는 설명을 듣자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나는 수저함 없이 저탄고지 식단에 뛰어들어 간헐적 단식도 하던 대로 진행했다.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이 두 가지를 병행한 효과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대단해서 그야말로 다이어트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해졌다. 극단적인 절식과 병행하는 고강도의 운동은 인간의 몸에 큰 부담을 주는 생활 방식이 아닐 수가 없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은 단식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공복 시간 동안에 오토파지가 활발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인슐린을 자극하는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대신에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포화지방을 가까이 하면 대사가 활발해지고 체지방이 분해된다. 그래서 간헐적인 단식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식단이 저탄고지이고 저탄고지 식단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식사법이 간헐적인 단식이다. 오늘 먹은 것이 내일의 내가 된다. 뭘 먹을까? 간헐적인 단식. 무엇을 먹어야 할까? 저탄고지 다이어트.